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수 하락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요, 테마별 주요 종목의 진단 및 비중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23포인트 0.9% 하락한 2389로 마감이 되면서 2400선이 무너진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닥 지수도 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죠. 자, 근데 주변 여건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급상을 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720억 매도세가 크게 감소한 부분이죠. 개인들이 460억 매수했고 기관도 327억, 수급적으로는 안정적인, 그렇죠? 이렇게 크게 하락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율도요 보면요, 오늘 오히려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오히려 이 환율도,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일어난 거죠. 2원 30전 하락한 1158원으로 마감되면서 1160원 마저도 좀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증시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부분, 또 이 선물과 연결된 베이시스도 마이너스 0.44, 백어데이션으로 전환은 됐지만은 큰 폭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나올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 그렇죠? 그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이 일봉 모습인데, 지금 21선 요 파란색 부분, 지금 385포인트인데, 요를 지지해주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깨지고 본격적으로 하락하느냐,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요 선에서는,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 주변 약관상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그렇죠?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증시라는 것이 원체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유 없이 빠지는 것도 더 무섭다 해서요. 그 부분 한번 뒤쪽에 가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것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2.4% 넘게 하락하고 코스피 지수는 1% 미만으로 하락했어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그 부분은요,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른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다우 지수가 적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 기술 성장주들이 하락폭이 훨씬 깊어지고 있는 모습. 이 화면이요,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12,074에서 최근에 1,793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6% 크게 하락한 반면에 또 작은 박스에 있는 것이 다우 지수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한 5.2%,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한 절반 정도 하락폭에 그쳤다. 그 이유는 나스닥의 기술 성장주들이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 장세에서는 많이 오른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주변 여건,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좋은데 이 미국 증시 하락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하락을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 국내 증시 지금 6개월 연속 상승에 따라서, 그렇죠? 실물 경기하고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금 20%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증시를 대비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이격 축소 과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풍부한 유동성, 지금 고객 애탁금이 한 6, 7조 된다 그러죠. 그래서 빠지면 사겠다는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가격 조정, 그러니까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이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가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실물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든지 기간 조정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환율이라든지 선물하고 백워데이션에서 콘텐고 그 부분이라든지 베이시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받고 또 중국의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부분 받고 또 국내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이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쪽에 우리가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부 처음에는 가격 조정을 나오지만은 급격한 가격 조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나오고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실물 경기하고 이격 축소 과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환율의 안정에서 찾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국내 원화가 강세,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중국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가 크게 유입이 될 겁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경기 회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또 환율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1150원대로 내려왔는데 과거에요. 원달러 환율 수준이 1160원에서 1140원 구간에 아까 말대로 환율이 하락하면은 주가는 오른다 했어요. 그때 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증권, 철강, 화학순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반도체에 관심 가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 지금 최근에 포스코 움직임을 보면은 기관들 쪽에 매수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니까 좀 많이 오른 기술 성장주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지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항상 하지만 우리가 단기 매매는 내가 매매할 때마다 꼭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10번 매매해서 나한테 수익 갖다 주는 종목은요. 두 종목 내밖에 안 돼서 오히려 집중을 해서 한두 매매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 부분, 네, 오늘 우리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본 게 오늘 주가가 종합지수가 하루 종일 하락했는데 막판에 바닥권에서 3분봉상으로 거래가 많이 실려주고 바닥권에서 그리고 좀 움직인 종목군들 약간 주가를 회복한 종목 이녹스, 삼단 소재, PNT 좀 이런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오늘 저가가 깨면 매도한다는 생각 갖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장세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드리면요. 기술 성장주 경계 속에 바닥권 업종 대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금은요. 일정 비중 한 20% 만약에 내일 코스피 지수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2385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현금을 한 10% 정도 더 확보를 해서 30%까지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반대로 내일 지수가 21선을 지지 삼아서 반등을 주게 되면요. 이 낙폭가대 종목으로 관심 가질라. 그러면 오늘 같이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한 개별 종목 쪽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아까는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이녹스하고 PNT를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에서는 오후 늦게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하락하다가 막판에 더 급격하게 하락할 때 뒤늦게 빠진 종목들 삼성, SDI, 솔브레인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중 30%까지 보자라는 종목이니까요.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왜 시간 늦게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종합지수가 막판에 더 크게 하락하니까 한번 손을 놔서 뒤늦게 빠진 종목이 바로 이러한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내일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 취하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회원가입 문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요 맨 뒤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나스닥 지수 그런 문제고요. 그죠? 한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이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오늘로서 5일째 하락했는데 3분봉을 보면요. 자,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다. 그러면 오늘 저점 수준 49,700원을 내일은 깨지 않는 선에서, 그죠? 만약에 이것이 내가 뭐 5만원 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49,700원이 깼다. 그러면 손절 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실려주고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가야지. 그죠? 요런 부분들 관심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PNT죠. PNT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실린 모습이에요. 요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 저점을 안 깬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관심이 있다가, 만약에 내가 안 깰 것 같아서 그 위에서 샀는데 깨진다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S, 그죠? 뒤늦게 빠졌어요, 얘는, 그죠? 좀 2시가 넘어서 하락한 모습. 그러니까 뒤늦게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다. 그죠? 이 솔브레인도, 그죠? 2시 이후부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솔브레인, 그리고 아까 말한 삼성 SDI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늦게 빠진 종목이나 바닥에서 크게 거래가 된 종목군들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유하나, 중국 유하나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도 중국과 경제는 연관이 크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요, 강조를 해드렸던 테마 및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 및 비중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비롯해서 한 30% 정도 비중을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뭐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한 번은 연출이 될 거다. 특히 뭐 3분기 실적도, 그렇죠? 한 10조 원 가량 전망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또 그리고 그동안에 크게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세컨 종목에 이제 서드 종목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특히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코미코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언급을 해드렸어요. 물론 뭐 다른 종목도 PSK라든지 뭐 종목이 있지만은 뭐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군들, 요 두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코미코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코미코죠, 그렇죠? 자, 코미코 오늘도 1,350원 3.4% 하락한 38,45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뭐 최근 한 5, 6일 정도, 최근 뭐 고점 대비하면은 6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다 하락을 한 상태가 아닌가 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만약에 뭐 코미코도 아마 지금 뭐 크게 손실난 부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뭐 처음부터 강조해드린 가격대가 뭐 지금 현재 요 가격대 수준이니까 뭐 최근에 아마 요때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에 이제 주식 전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먼저 하락했다면서 이제 처음 언급해 드리고 뭐 요 과거도 그렇고요. 아마 요 정도 가격대 수준이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시장이 불안해서,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 중에 삼성전자는 손대기 싫고, 그리고 지금 30%인데 비중을 한 5%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21선이 만약에 내일 깨진다 그러면은 뭐 좀 더 현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좀 일부 뭐 줄여주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하락할 때 만약에 내일 뭐 증시가 크게 하락한 상태로 출발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라면 저는 이 반도체 관련 개별 종목들은 그냥 나중에 빠질 만큼 빠졌다가 회복할 때를 기다려서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어차피 이미 한 2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미 이건 뭐 다 거의 원위치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 역량에 의해서 빠진다 해도 아마 회복은 빠르게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뭐 AD 테크놀로지나 코미코 갖고 계시는 분들, 그죠? 조금 뭐 반등이 나오면은 좀 일부 뭐 줄여주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뭐 하락하는 상태에다가, 그죠?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 2차 전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만약에 내가 팔 수 있는, 내가 수익이 나거나 단기적인 과일 때 일부 팔아서 빠져나오는 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손실을 난 입장이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는 끌고 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에코프로, 비앱 이제 4개 종목을 저희가 주력으로 놓고 뭐 첨보라든지 상신, EDP 막 나머지 한 10개 종목을 그냥 단기 종목을 하자는데 오히려 조금 이 첨보라든지 뭐 상신, EDP 뭐 이러한 종목군들, 뭐 대조전자 재료도 그렇고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2차 전지는요, 내일 모레죠. 국내 증시로 수요일 날 아침에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아마 국내 시간으로 아마 새벽 5시, 그러니까 모레 5시쯤에 아마 열릴 거예요. 그거를 보고 좀 결정하는 것이 낫나. 원체 불안하다 하시면요, 뭐 내일 일부 뭐 조금 뭐 그러니까 내일 장 마감 무렵에 일부 뭐 파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조금 물량을 좀 크게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배터리 대리를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5G라든지 스마트폰, 그죠? 저희가 이제 요쪽은 한 5%씩 뭐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한 10% 하자면서 HFR을 말씀드렸는데 뭐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 빠지는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 스마트폰도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예, 2분기 1조 9천억 대인데 한 4조 원, 100%가 넘게 증가한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질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달라 했는데 요 종목들 지금 5G 스마트폰 관련적으로 크게 하락했어요. 그죠? 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뭐 바이오 비대면 이쪽으로 한 10%씩 한 20% 갖고 있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일 종합지수가 21선이 무너지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현금 20% 갖고 있던 부분에서 한 10% 정도, 저는 그냥 우리가 뭐 이제 지나고 난 과거로 갖고 고점에서 다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바닥치고 올라올 때 여기서 100%다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뭐 지난 3월 달에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바닥에서 이때가 1400포인트에서 올라올 때, 그죠? 조금 올라와도 이게 조금 진짠가 가짠가 다시 한번 조정받겠지 한 게 지금 2400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도 제일 고점과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나고 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만약에 지수가 요번에 지금 뭐 2400선에서 하락을 해서 좀 더 크게 하락한다 해도요, 그죠? 저는 한 70%만 갖고 있다면, 왜냐면 저는 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3월 중순서부터 지금 9월 중순까지 6개월 올라온 거에 따른 자율 조정과 또 이 주가와 이 실물 경기의 계리에 따른 이격 조정, 그러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요 시간이 일부만 좀 지나가고 조정이 이격 조정이 끝나면 저는 지금 고점보다 더 많이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질 볼 필요 없고, 또 만약에 여기서 지금 2400선에서 매도를 했다 해도요, 조금만 밀려서 주가가 좀 올라오면 다시 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냥 현금 30%, 만약에 지수가 크게 하락해서 아까 말한 대로 20일 이평선이 깨진다 해도 한 10% 정도만 더 늘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주에서 뭐 5%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를 보면서 한 5% 정도, 그렇죠? 뭐 조금 수익이 낮거나 좀 크게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간 종목 위주로 조금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5G나 스마트폰 쪽에서 만약에 물량을 줄인다면요, 저는 크게 줄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면은 한 20-30% 정도만 좀 줄이는 정도, 그렇죠? 만약에 바이오하고 비대면 뭐 기타 종목군들은 요거보다 더 적게, 그죠? 5G나 스마트보다 물량 적게 한 2%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20%에서 2%니까 한 10% 정도만 내만 줄여달라. 이렇게만 줄여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현금 20%에다가 하면은 현금이 뭐 한 30에서 요까지 합치면 한 35%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나중에 지수가 하락한 상태에서 충분히 대응할 영역이 생긴다 해서 너무 지수 하락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대로 어차피 이것 조정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6개월 상승, 그죠? 1400에서 2400의 상승했다는 자율 조정 차원이다.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최근 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 중에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너무 만약에 저는 뭐 바닥권에서 항상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 항상 올라갈 때, 그 많이 올라갈 때 사셨던 분에서 지금 상태에서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굳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은 좀 길게 봐도 크게 시장을 나중에는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손실을 보고 파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 마찬가지로 뭐 좀 HFR도 우리가 뭐 이때 말씀드린 종목인데, 전 이제 크게 한 2, 3일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지금 상태에서 굳이 뭐 줄일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이 5G, 이 하반기서부터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뉴질랜드든지 인도, 좀 모르고 내년에는 유럽, 이런 쪽에서 본격 투자가 시작이 되면은, 그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본격적인 투자가 되면은 아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말대로 시장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움츠려든 경우는 있는데,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뜨고 우리 증시가 상승한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5G라든지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아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오늘 이런 쪽으로 저는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 만약에 시장에 붕괴되면 일부만 조금 줄여서 시장 대응 역량만 키우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였죠. 2개월에 55만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급등다. 그러니까 이 잘못 생각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겁먹으면 이렇게 증시가 크게 하락할 때 매도를 하게, 그러니까 확인하고 매도하면 또 반등주죠. 그러면 또 따라서 매수하게 돼요. 그렇죠? 또 빠지면은, 최근 장이 이러한 형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면은 빠질 때 매도했다가 뜰 때 또 비쌀 때 사고 또 빠질 때, 오히려 저는 그죠? 항상 조정 받을 때 빠질 때 샀다가 좀 올라오면 팔고, 그렇죠? 이러한 방법.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의 주도주를, 그렇죠? 조금 일부 하락해서 눌림목을 줄 때 주가 관리한 흔적을 보고 그런 타이밍. 만약에 아까처럼 액트로라든지 최근에 좀 샀는데 여기서 더 지금 오늘 하루 빠졌지만요. 충분히 손실을 최소화, 반등은 나오는 국면에서, 그렇죠? 충분히 빠져나와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익을 크게 보고,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좀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을 원하고 싶다. 그리고 방송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일관성 있게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계좌번호 있죠? 입금을 해 주시고, 요 핸드폰으로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입금 확인이 되면요, 제가 연락을 드려서 우리 회사의 이제 운영 방식, 회원 관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